제가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즐거워야지 결국 삶이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읽은 소설, 만화, 이런 서사들이 준 강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것을 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을 좋아하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은 기대밖의 보상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뇌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것이 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할 때는 이런 예측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을 때입니다. 사실 나는 한 100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120, 130을 얻을 때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큰 보상을 얻었을 때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장 만족스러워 할 때는 사실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을 때, 사실 이럴 때가 가장 맛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맛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기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한 120, 130 정도 맛이 있을 텐데 라고 기대를 하고 그 정도 기대만의 만족감을 얻게 되면은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맛집을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맛있게 느끼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전만큼 맛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기대치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측 밖의 보상, 기대치보다 더 큰 보상을 경험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뇌는 이런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파민과도 연관이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기대보다 큰 보상은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는 데 반해서 결국 기대만큼의 보상은 도파민 분비를 크게 유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전만큼의 기대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연구를 했을 때 사실 논문 한 편을 딱 완성했을 때에만 하더라도 그 한 편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 값진 보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1년에 학술 논문 한 편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저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저에게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뇌가 사실 기대치를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 환자분 한 분만 와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5명, 10명, 20명이 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을 방문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전만큼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뇌는 처음에는 예측치 못한 기대, 보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전과 같은 결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어떤 직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보상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직업에 대한 흥미도, 재미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이 취미가 아니라 나의 직업이 되게 되면은 사실 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일을 하지만 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그 일을 행해야만 됩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지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꾸역꾸역 해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진료 보는 것이 좀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꾹 참고 그 하루를 견뎌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즐거움, 재미가 이제 동시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오게 되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우리 뇌의 부위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섬엽입니다. 이 섬엽은 내가 현재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했을 때 동반되는 고통이나 어려움 등을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 컨디션에 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결국 성역이 그 일을 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좀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고통도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에 대한 재미나 흥미보다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흔히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현재 내가 하는 모습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일을 즐기고 재밌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모습은 일을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의 자아상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충돌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한 거 아닌가?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울, 불안, 무기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일을 할 때 막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일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신념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한결 좀 편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의 자아상의 충돌을 오히려 막아서 더 편하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즐겁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신념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일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대안은 일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일 밖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흥미, 재미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과의 즐거운 대화 시간을 통해서 일이 끝나고 마치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건강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뿌듯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이신 젊은 친구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뭔가 잘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더라도 그것이 일이 되면은 사실 좋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얻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어떻게 보면 흥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회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만큼이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에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탐색하고 그런 직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그 직업에서 어떤 흥미나 재미를 찾기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이 가져다주는 의미, 보람들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가져다주는 내 삶의 의미, 효용성 등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재화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재화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들을 부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내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그리고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라는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그리고 내 사회에 어떤 의미, 가치를 생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 또한 일을 즐겁고 재밌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 뇌학적으로 왜 어려운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더 편해지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탐색하시는 분들에게는 나한테 맞는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으시기를 또 바라고,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일 속에서 이제 보람을 찾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